안녕하십니까. 네, 느티나무 보호수 이식 과정 느티나무입니다. 이건 느티나무입니다. 이식 과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 잘 아시는 교수님께서 이런 장비를 어, 사용하실 수 있게 해서 제가 녹화를 좀 하게 됐습니다. 이 나무는 느티나무 보호수입니다. 보호수. 거는 직경이 3m, 중구 직경이 1.8m, 수고가 12m, 수령은 350년. 위에 파고라 있고 데크 있죠. 이 나무 가지고 뿌리 돌림 해놨습니다. 뿌리 돌림. 뿌리 돌림 작업하고 또 외과수 부러진 가지가 있어서 외과 수술하고 그 다음에 이식 작업 이렇게 한 거. 이쪽이 북쪽입니다. 북쪽. 노스. 반대쪽이 남쪽이고 큰 가지 있었는데 부러진 걸 외과 수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식할 때 나무 보러 가서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번호를 붙여가지고 IML로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동공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지, 동공이 살아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쭉 보면 저항이 많은 게 저항 기록들이라고도 하거든요. 저항 기록, 정식 이름이, 한글 이름이 저항 기록들, 드릴이라고 합니다. 저항 기록들이. 그거 가지고 표시를 이렇게 쭉. 여기는 살아있는 부분, 여기서까지는 죽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북쪽 이쪽으로는 살아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한 40cm까지는 살아있어요. 40cm까지. 이 정도 살아있으면 나무가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네. 뿌리 수술하는 과정입니다. 뿌리 수술하는 과정은 다른데 뿌리 돌림 하는 그런 설명 쭉 해놨거든요. 설명해놨어. 그 설명을 참조하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지원을 높이기 위해서 약치고 잡초 매트 쭉 깔아놨습니다. 잡초 매트 깔고 파고라삭 없애고 데크 없애고 이렇게 작업 마무리 해놨습니다. 마무리 해놓고 이제 이 사진을 언제 찍었냐면 제가 한 8월 정도에 9월 정도에 가서 사진 찍은 거네요. 9월 정도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그때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한다고 뒤에 건물들 다 제거한 상태입니다. 이 나무만 이렇게 딱 남아있어요. 이 나무가 이제 낙엽이 지면 그때 이식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식을 하겠다고 시행사하고 뭐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식 시기에 대해서 제가 꼭 설명을 드릴게요. 이식 시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노거수나 보호수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량하고 호흡량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식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식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시기 6월. 9월에서 10월까지는 절대 이식하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 이 기간에 나무가 일소 회수를 해요. 일소 회수가 뭐냐면 나무가 겨울잠을 자거든요. 겨울잠을. 자, 이 9월, 10월 이 기간에 얘들이 광합성으로 생성한 탄수화물을 자기 몸에 저장을 계속 합니다. 저장을 최대한 저장을 해요. 저장을 계속 바디에도 하고 뿌리에도 하고 저장을 막 해서 이 저장된 탄수화물을 가지고 겨울에 뭘 쓰냐면 호흡을 합니다. 겨울에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내한성을 증진시켜요. 추위를 견디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에 따뜻한 봄이 오면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리고 좀 있다가 그 다음에 테이프를 내요. 테이프를 내서 광합성을 다시 하고 그 다음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준비하는 것이 탄수화물입니다. 이 탄수화물이 질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탄수화물을 축적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질소회수라고 해요. 질소회수. 좀 유식한 말로. 이 기간이 언제냐면 9월에서 10월입니다. 9월에서 10월. 추석 전후. 추석 전후. 이때 이식을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몸에 저장된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파리 가지 다 꺼내버리고 뿌리 80% 잘라버리고 이렇게가 이식을 내가 심어 놓으면 겨울을 날 수가 없습니다. 이 무조건 하자입니다. 이거. 나무도 죽이고 옮긴 사람 가슴 아프고 그러니까 이 9월 10월 이 시기에는 꼭 피해야 됩니다. 이때는 이식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언제가 이식의 적기냐? 최고 나은 것이 제2휴면기 이때입니다. 제2휴면기가 언제냐면 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잎이 나기 전까지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기간이 있어요. 이때가 제2휴면기인데 이 기간에 이식을 하면 나무가 몸살을 제일 적게 해요. 이 제2휴면기 기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도 이 기간을 도저히 공사에 뭐 다른 기타 내부의 문제 때문에 이때 못 한다면 제1휴면기 때 낙엽 지고 나서 그 다음 봄까지 뿌리 나기 전까지 그때 이식하면 그때가 뭐 제1휴면기라고도 하는데 그때 이식하면 그래도 그나마 나무가 조금 견딜만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자기 몸에 탄수화물을 일단 저장해 놨잖아요. 저장이 딱 된 상태에서 나무를 딱 자르기 때문에 그래도 나무가 그나마 좀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12월 1일 날 작업을 이리 했어요. 1일. 장비 쭉 내렸습니다. 장비 필요한 장비들 제 왕진 가방하고 굽신도 내리고 낙발산도 내리고 토 나무 약손도 내리고 끈도 내리고 다 장비 다 내립니다. 다 내리고 나서 이제 제사 제사 목신한테 야, 가만히 있는 거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기 생명의 시간표대로 다 살다가 죽을 낀데 인간이 괜히 나서갖고 뭐 미안하다고 지라는 겁니다. 잘 옮겨준다 되겠다고 고집 피우지 마시라고 옮기고 돼지 대가리 넣고 떡도 넣고 떡판 넣고 뭐 과일 좀 챙겨갖고 뭐 술도 붓고 이래가 기념사진 찍는 겁니다. 시행사 시공사 시행사 우리 작업하는 20팀들 응, 접니다. 어, 이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이식이 돼야 되는데 참 이럴 때 참 고민입니다. 좀 걱정도 되고 이식이 잘 돼야 된다. 워낙 큰 나무니까 또 잘 살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식 작업하기 전에 보통 작업을 문을 뜨면서 뜨고 나서 가지를 이식할 때 가지를 이리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지를 자르고 이식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중간 작업해가면서 가지를 자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이 작업은 가지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분 뜨는 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가지 먼저 자르고 분 뜨는 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느티나무의 수형이 원정형이잖아요. 이 수형에 맞도록 동그랗게 이렇게 자르기로 했어요. 잘라서 이제 스카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잘랐습니다. 굵은 가지, 필요한 가지. 그래야 나중에 크레인이 와서 줄을 이렇게 내릴 때 불필요한 가지가 있는지 우선에 미리 제거를 일부 좀 해놓는 겁니다. 이거는 뭐 멀리 이동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옆
공사장 같은 동일한 공사장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분을 크게 뜨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이식 작업 하시는 선생님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식 작업하기 전에 이런 나무의 상태에 대해서 찢어지거나 외과 수술한 부분 뭐 벌어지거나 이런 거 사진 미리 찍어 놔야 됩니다. 혹시나 크레임 나올 수가 있어요. 크레임 나오면 사진 이식하기 전에 이런 상태가 있었다.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많이 들떴네요. 옛날에 수술했는데 요거는 저 에폭시로 마감했네요. 에폭시로 마감했고 자, 스카이로 타고 올라가서 바지 자르는 작업. 바지 자르는 작업하고 나서는 이제 바지 자른 부분에 여기 상체 도포제 발라줍니다. 상체 도포제. 상체 도포제 바르고 여기는 막 넣고 우레탄 폼 가지고 좀 사가지고 이 외과 수술을 좀 간단하게라도 이리 하고 이식 작업을 이리 했습니다. 상체 자른 데는 낙발선 도포제 바르고 황토나무 약손 발라도 돼요. 아무거나 꼼꼼하게 정성 들여가지고 바르고 바지 잘린 부분에도 좀 귀찮다 하지 말고 이런 데도 꼼꼼하게 잘 발라줬습니다. 다 스카이 타고 올라가면서 스카이 탈 때는 요 안전벨트 꼭 매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굴삭기 가지고 옆에 파고 스카이는 위에 작업하고 밑에 굴삭기로 작업 붉은 뿌리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붉은 뿌리들은 노출되면 잘라야 되는 뿌리들을 이렇게 자릅니다. 뿌리 잘랐네요. 이렇게 돼 있네. 얘들도 형성층이 안쪽에도 막 부풀어 나기도 하고 그래요. 예. 이 안쪽 부분이 썩기 시작하잖아요. 뿌리나 줄기나 동일한 메커니즘. 그 다음에 세근과 잎이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잘려지면 잎도 잘라줘야 돼요. 희알률 맞춘다 그러잖아요. 희알률. 이게 뭐 정해진 공식은 없는데 그 뿌리 잘린 만큼 위에 지상부도 좀 끊어줘야 된다. 그 이론입니다. 그럼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아가 수세가 약해져요. 이거 밸런스가 깨지면 자른 부분입니다. 자른 부분. 뿌리가 특이하게 생긴 뿌리들도 많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낙발선 도포제로 얘들은 좀 보호수라서 좀 꼼꼼하게 제가 발라줬습니다. 꼼꼼하게. 그 다음에 여기에 나무 토막 가지고 안에 넣어놨잖아요. 나무 토막 가지고 넣고 흙으로 다시 덮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 나무 토막에 묶인 끈이 말뚝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런 작업에서 나무가 서 있으면 나무가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로프 작업합니다. 로프 작업이 여기 지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게 땅에다가 말뚝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지지하는 작업이라. 맬 때는 고리 매듭해서 맵니다. 고리 매듭. 흙에 넣고 가지고 흙에 주사기로 판 다음에 그 안쪽에 흙 던져 넣고 묶은 거를 안에 넣습니다. 넣어가 준비를 이리 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고리 매듭 매서 나무를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도 올라가서 이 로프를 쭉 고정을 다 시킵니다. 로프를 줄줄 달아 놓습니다. 그 밑에 파는 작업도 계속합니다. 이게 여름철에 뿌리 돌림기 해놨기 때문에 뿌리 돌림하고 흙을 위에 살짝 덮어 놓은 상태. 눈 뜨는 작업 계속하고 있습니다. 눈 뜨는 작업 옆에서 굴삭기가 좀 파주고 사람이 이제 인력으로 작업을 계속 해 들어갑니다. 가까운 곳에는 굴삭기 함부로 자꾸 톱날이를 갖다 넣으면 이 분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굴삭기 기사들한테는 항상 주의시켜야 됩니다. 또 여러 번 해본 분들은 같은 작업했던 같은 팀들은 크게 뭐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재밌게 작업 막 합니다. 밑으로 이제 수직으로 파고 안쪽으로 이제 파 들어가기 시작. 그린 작업 속도를 조금 높여가지고, 왜냐하면 이 다음날 비가 온다고 그래서, 비바람이 불고 이래서 작업 속도를 조금 높이자고 얘기를 했어요. 자, 반 돌리고 나서 이제 분 감는 작업합니다. 분 감는 작업 하면서 로프로 이렇게 메고 분 감고, 그 다음에 혹시나 모르니까 미리 이 로프 감아 놓는 이런 작업도 하고, 이 나무는 주로 도로를 타고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또 제가 좀 살리려고, 잘 살리려고 분을 좀 크게 떴습니다. 생각보다. 분요 둘레가 21m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손으로 돌려가지고 분을 한번 감습니다. 대충 감습니다. 감아가지고 밴드, 있는 수목 밴드 가지고 감고, 그 다음에 반생 가지고 돌립니다. 여기는 반생을 나무가 워낙 커서 6반생 썼습니다. 반생. 6반생 쓰는데 이 반생이 뻑뻑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반생이 돌리고, 반생 돌립니다. 요 위쪽에 보면 모래주머니 막 넣어놨죠. 왜 그러냐면 반생이 나무 상하지 않도록 모래주머니 가지고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위에도 보이죠. 이렇게 해야 이 나무가 안 상합니다. 되도록이면 나무를 최대한 그 나무를 아껴줘야 됩니다. 나무 어차피 살려야 되니까.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이런 작업들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예. 이런 거 안 좋으면 나중에 하중 받고 힘 받고 쓸리고 이러면 나무 껍데기 금방 까져버립니다. 이게. 기계들이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이 나무 껍데기 금방 까집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닿는 부분들은 전부 다 모래주머니 넣어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안 상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겨울철 치고는 12월 29일부터 작업을 했나? 그런데 겨울철 치고는 비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일정은 잡혀 있고, 이 나무 이식 작업이 늦어지면 전체 그 아파트 건축 일정이 늦어지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갓바를 가지고 덮습니다. 갓바를 칭칭 덮고 덮어놓고, 그 다음에 배수구 해놓습니다. 물 오면 이쪽으로 쭉 빠지라고. 그래서 비가 막 워낙 많이 온다 그래서 겨울 비치고는 이렇게 작업하고, 혹시나 비바람 불어서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었거든요. 나무가 넘어지지 않도록 08 굴삭기, 공투 굴삭기 가지고 끈 땡겨 가지고 팽팽하게 당겨서 딱 고정시키고 그리 퇴근했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이 오늘 느낌이 납니까? 비가 막 부득 떨어지는데 와가지고 혹시나 나무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보니까 잘 서 있네. 가까이 이제 가서 보니까 땡겨가지고 보니까 막 비는 엄청나게 오는데 그래도 뭐 비교적 잘 버티고 있어서 감사한 일이죠. 밑으로 비 안 들어가도록 다 묶어놨어요.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이 막 넘어져 버리니 이 사태가 심각합니다. 넘어져 버리니. 그 다음날 12월 1일날 12월 1일날 이제 3일째네요. 11월 29일날 작업을 했네. 29일 작업하고 30일날 비가 와서 쉬었고, 그 다음에 12월 1일날 이제 작업한 날. 3일째. 분 작업하고 이제 빔 작업. 이거는 이제 빔 작업할 겁니다. 이 나무는. 나무 분 밑에 분이 있으면 분 밑에다가 빔 이렇게 짜가지고 넣어가지고 빔하고 분하고 같이 이렇게 들 겁니다. 들어갖고 옮길 겁니다.
이건 21m. 직경이 7m. 문 크기가 7m. 그냥 막 비 오고 나서 그런지 땅도 질퍽하고, 작업하기 조건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는데, 그래도 작업해야지요. 우리 교과서 보면, 책에 보면, 새 거는 뭐 보통 막 20에서 30cm 안에 거의 대부분 다 분포하고 있다 책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2m 아래입니다. 2m 밑에, 아래. 이런데 책은 있어요. 이 책하고 좀 현장하고는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또 시험 치고 이럴 때는 여기 답입니다. 2m 밑에도 있다 이러면 시험 칠 때는 안 됩니다. 현장에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때 다 잔뿌리잖아요. 밑에 세건들. 뿌리 나오면 불필요한 가지들은 이렇게 또 좀 끈을 가지든 끊어내라 그러고. 중간중간 반생 쪼고 반생으로 쪼으면서 밑에 H빔 넣으려면 그 밑에 작업을 좀 해야 되거든요. H빔 넣으려면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 작업을 이제 H빔을 밑에 어떻게 좀 잘 넣느냐 막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또 양쪽에 넘어가지 않도록 줄 당겨 가지고 이 고리 매 가지고 중간중간 다니면서 처진 줄이 없는지 어느 줄이 처졌는지 그걸 보면 나무가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지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주의사항 좀 보기 위해서 중간중간 다니면서 줄이 팽팽한지 텐션 일이 측정을 꼭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계속 그 작업 지금 3일째 작업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업 지금 상황 보고 있거든요. 작업 상황을. 사진이 지금 프로그램이 조금 그래서 그런지. 이 작업 감리자는 작업 책임자는 다 알아야 돼요. 아는 게 좀 많아야 돼요. 이것저것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 상황을 다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마치 그 나무 이식 책임자는 지휘자하고 똑같아요. 지휘자. 다 알아야 돼요. 하나만 알면 절대로 안 돼요. 알아야 됩니다. 이것저것 알고 그리고 상의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HB 넣을 자리도 상의할 때 여기 우리 황 팀장 얘기하잖아. 밑에 어느 정도까지 파 들어가야 되는지 너무 막 안쪽으로 파 들어가면 분위기 넘어지고 처음에 파 들어가면 HB 설치하기가 좀 난감하고 그래서 지금 뭐 서로 상의하는 중입니다. 이런 과정을 좀 많이 겪어야 돼요. 서로 뭐 협의하고 서로 의견을 좀 존중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의사소통이 제일 중요해요. 의사소통.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천으로 분 감는 작업입니다. 분 감는 작업. 밑에서 이제 분 감는 작업 하죠. 중간중간 사진이 막 깨져버리네요. 멋있는 사진들이 있었는데 막 지워져 버렸네. 마지막 요 분 감는 작업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지워져 버렸네. 또 깨져버리고. 이제 반생 조우는 작업하거든요. 반생 조우는 방법은 요 부분을 먼저 쪼읍니다. 1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 가운데 부분을 쪼읍니다. 아무 때나 막 쪼아보면 이렇게 큰 나무는 나중에 사람 힘으로 쪼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래위 먼저 쪼고 중간에 쪼아야 된다. 아셔요? 자, 이제 분 조우는 작업 거의 다 끝났네요. 이거 좀 다음 사진 한번 불러볼게요. 다음 사진 작업은 몇 분까지? 76분부터네. 76분부터네. 6분부터. 114분까지 막. 113분까지. 자, 이 나무 이식하는 게 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교과서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뭐 가장 중요한 게 현장 경험이에요. 현장 경험. 이거는 사진을 제가 많이 안 넣어서 사진이 좀 안 깨질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뭐를 하는 작업이냐면 요 휘발유도 있고 코르크 가루 있고 실리콘 있는 거 보니까 그거 작업하는 거네요. 나무 땜빵 하는 작업이에요. 떼우는 작업. 실리콘 깨 가지고 위에 그 아까 처음에 자를 때 동공 생긴 부분 있잖아요. 동공 생긴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외과 수술 간단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여기 위에 구멍 난데 우레탄 폼 이렇게 싸놨거든요. 아니 바깥에는 락반산 발라놓고 안에 우레탄 폼 싸놨는데 거기에 이제 외과 수술 이 그냥 구멍 뻥 뚫린 채로 그냥 이식하면 보기도 안 좋잖아요. 그리고 나무에 물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미리 작업할 때 이런 작업을 먼저 좀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 좀 깨끗하게 해놓으면 보기도 좋잖아요. 깔끔하게 해놓으면 이런 거는 그 풀쌓기 타고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올라간 겁니다. 이런 작업할 때는 고소 작업차 스카이 이런 거 불러갖고 올라가셔야 돼요. 풀쌓기는 타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니까 따라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H빔 설치하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H빔 어떻게 놓을지 H빔 전문가 한분 계시네요. H빔을 이렇게 가에 4개 놓고 뜬 부분 이게 땅이 원래 평평하지가 않아요. 이게 아니에요. 땅이 뼈다하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뼈다하게. 그래서 나무도 분을 요 맞춰갖고 요렇게 뜨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거 보고 야 분이 삐딱하다 하는 지나가는 사람이 이거 야 분이 삐딱하다 이러는데 어, 그냥 뭐 잘 몰라서 하는 소리. 이 나무가 삐딱하기 때문에 분이 삐딱 땅도 삐딱하고 그렇기 때문에 삐딱해요 이게. 이 이제 분이 삐딱한 데다가 HBM을 놔야 되니까 이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 소통, 의사소통, 기계팀 이 작업할 때는 보통 4개 팀이 다녀요. 물치팀, 땅 파는 팀이죠. 팀, 장비팀, 최사장님. 그 다음에 크레인팀, 크레인팀은 아까 나중에요. 왔다 갔습니다. 현장. 네 번째. 네 번째는 HBM 작업하는. 다 모여가지고 지금 나무가 지금 삐딱가 이리 섰는데 나무가 이리 섰는데 분도 삐딱하게 떠지는데 빔 넣으면 위에 공간이 남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서로 의견 교환하고 제시하고. 아, 그러면 뭐 이리 하자. 그래서 이제 맞춰가지고 밑에서 작업 막 하고 있는 거.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H빔 설치가 거의 조금 이제 틀이 갖춰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설치할 건지 H빔을 하나 더 넣고 모래주머니 넣고 고정시키자. 그렇게 작업, 했어요.
이제 어두워지는데 작업이 좀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장비들이 좀 그래서 그런지 이 나무 옮길 때는 시간이 굉장히 지체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작업할 때도 밤에 용접도 늦게까지 했었고 굉장히 힘들죠. 만들어서 여기에 빔 한 개 더 넣고 모래 주머니 채워 넣고 막 끼울 자리 만들고 이런 작업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밤늦도록 계속 작업했어요. 자, 이런 거는 제가 지금 뭐 말로 설명해가 지금 뭐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든지. 기계도 다 할 줄 알고, 용접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설치 일이 하고, 뭘 넣냐면, 300톤 크레인 불렀어요. 300톤 크레인. 옛날에 제가 이보다 큰 나무 작업을 몇 년 전에 했었는데, 그때 무게가 한 55톤 정도 나갔거든요. 근데 이 나무는 그보다 좀 작아가지고, 많이 나가봐야 뭐, 60톤, 65톤, 나갈 것이다, 이리 생각하고, 이 사람한테 80톤 들 수 있는 추를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 회사 전화해가지고 300톤 크레인 하면 된다 그래서 300톤 크레인 불렀어요. 우리나라에 300톤 크레인 가지고 못 드는 나무는 없어요. 들어올려요. 바퀴 6개 달린. 이거는 차가 세대가 옵니다. 세대. 야 한 대 오고 25톤 트럭 2대 따르고. 이 크레인 설치하는데 한 3시간 걸려요.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이상 걸립니다. 추 달고 300톤 추를 올리려면 요 뒤쪽에 100톤 들어올리려면 뒤에 100톤 달려야 돼요. 그래서 추를 이 뒤에 싣고 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단단히 걸 준비하고 뒤에 점검하고 불필요한 거 없는지 아니면 잘 되는지 보고 그다음 이식할 자리, 파가 옮길 자리 거기 가서 확인하고 가로세로 폭 이리 재고 여기 이식할 겁니다. 한 40m 떨어져 있어요. 45m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면 요 분들이 이제 작업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지고 지금 그런 작업 한참 하고 있어요. 내려가지고. 추는 여기 달려있네요. 추 여기 뒤에 실려있네요. 그래가지고 걸어가지고 땡깁니다. 300톤 크레인. 땡기기 전에 와이어 내려올 때 나무 걸기면 나무 껍데기 금방 벗기지거든. 그래서 껍데기 벗기지 말라고 부직포로 이렇게 쭉 감는 작업하고 있어요. 부직포로 이렇게 쭉 감아주고 나무 안 다치게 최대한 나무 안 다쳐야죠. 그다음에 나뭇가지 사이로 줄 일이 쭉 내려가지고 수가 있죠. 쭉 내려가지고 줄 4개 달립니다. 4개 줄 내려가지고 힘을 쭉 주고 있습니다. 기사가. 다 걸고 있네. 황 팀장.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다시 이제 줄을 팽팽하게 맞춰가지고 쭉 잡아 당깁니다. 소리 나면서 이제 잡아 당깁니다. 잡아 당기는데 이 줄이 툭 터져가지고 이게 야줄이 터집니다. 야줄이 툭 나가가지고 다른 줄 바꿔가지고 원형바로 교체해갖고 다시 걸어갖고 이제 걸어 올립니다. 징징징징 걸어 올리니까 야가 못 들어 올려요. 이 나무 90톤 힘으로 들어 올리는데 나무 못 들어 올린다고. 이 나무가 90톤 이상 나가는 나무래요. 그래서 한 번 더 한 번만 더 주라고. 힘 더 주고 여기에서 08 굴삭기를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옆으로 한 1m나 2m나 조금 옮기더니 얘가 못 들어 올려요. 그래서 이분이
저를 부르더니 아 이거 안 된다고 300톤 크레인으로 못 올린다고 그러대요. 아유, 그래서 요 회사 전화를 하니까 다행히 500톤 크레인이 500톤. 이거는 거의 마징가 제트 수준입니다. 5대가 한 조로 옵니다. 크레인차 하나 하고 뒤에 25톤 트럭 4대하고 같이 오거든요. 추를 싣고 이제 이게 다 추입니다. 추를 싣고 이거 오는데 여들은 세팅하는데 3시간 걸린답니다. 한번 세팅하는데 해체하는데도 3시간, 재설치하는데도 3시간, 또 해체하는데 3시간, 12시간. 저녁 6시에 또 300톤 크레인 못 들어가지고 급하게 수배를 이리 하니까 이 차들이 10시에 도착해. 저녁 컴컴할 때. 그러니까 그때 급하게 막 작업을 좀 이분들이 그래도 작업을 해준다 그래서 막 돈은 두 번째고 일단 이식에 성공해야 되니까 빨리 이식해야 되니까 이분들이 마침 와준다 그래서 엄청 고마운 사람들. 이 300톤 크레인 그 기사들이 안 가고 이렇게 같이 도와줍니다. 같은 회사라서 그런지. 그래가 설치가 조금 빨리 됐어요. 빨리 돼가 빈 감고 이게 이 골이거든요. 골이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이게. 500톤 크레인은 300톤 크레인하고는 그 비교가 안 됩니다. 500톤 크레인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 이제 나무 설치하고 밤 한 8시나 9시나 돼서 아마 처음 바 걸었을 겁니다. 바 걸어가지고 역시 500톤은 다릅니다. 바퀴가 8개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8개네. 두니까 크기도 300톤 크레인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바 들어가지고요. 들어 올리는데 이 나무의 무게가 몇 톤이냐면 95톤, 95톤 나갑니다. 최종 무게는 85톤, 한 10톤 흙 떨어지고. 이 나무가 95톤 나가는 나무. 웬만한 나무 보통 한 50톤 이 정도밖에 안 나가거든요. 아무리 무거워봐야 큰 나무라 해도. 근데 뭐 85톤 나간다.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나무. 분을 좀 크게 뜨고 분을 좀 작게 일이 만들었거든요. 다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85톤이 나간 들어 올려가지고 500톤 크레인은 가뿐하게 듭니다. 들어 올려서 중간에 한번 옮겼다가 다시 한 번 더 옮겼습니다. 2번 띵뛰기 2번에 원래 한 번에 옮겨서 그 로베드를 부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부르기 잘했습니다. 로베드 만약에 요 85톤짜리 얹어 보면 로베드 축 내려앉아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A에서 한번 옮겼다가 다시 크레인이 여기 와서 얘를 들어서 최종 목적지 옮기는 거로 2번 띵뛰기 하는 거로 300톤 크레인은 3번 띵뛰기 해야 된다 그래요. 역시 500톤 크레인은 2번 만에 한번 2번 만에 옮기게 돼요. 이 들어가지고 옮겨가지고 그 자리에 마지막 2번째 이제 옮기는 겁니다. 둘 일이 매가지고 이 나무 상하지 않도록 막 옆에 사람들이 엄청 노력 많이 했습니다. 이 나무 안 상하게 하려고 옮겨가지고 마지막 3번째 옮기는 과정인데 3번째는 조금 있다가 끝내고 114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파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에러가 나네요. 파일이. 그래서 제가 파일을 3개씩 조금씩 나누어서 파일을 땡겨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녹화는 지금 계속하고 있고 지금 한 40분이네요. 지겨운 분들은 빨리 팍팍 능가하면 됩니다. 지겨운 분들. 그리고 유튜브에 만약에 이게 올라가면 제가
광고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니까 그냥 막 마음껏 보시라고. 자, 그다음에 또 계속 보겠습니다. 아, 이 프로그램 괜찮네 이거 생각보다. 그러라는데. 아, 이 두 번째 이제 옮겼네요. 두 번째 이제 옮기려고 하는 중이었네. 얘를 옮겨가지고 나무 크레인이 이제 다시 원래 상태에서 요 나무를 이렇게 옮겨놨다가 크레인 여기서 이렇게 옮겼거든요. 요렇게 옮겨놨다가 다시 크레인이 다시 이리 와서 얘를 들어서 이렇게 마지막 자리 옮기는 겁니다. 지금 요 상황이네. 옮겨가지고 갖다 벌써 옮겼네요. 자, 옮기고 자 이거는 뭐냐면 유공간입니다. 유공간. 공간도 그냥 유공간 막 플라스틱 구멍 난 것만 이렇게 꽂지 말고 꽂는 것보다는 이 부직포로 이렇게 다 감싸가지고 이렇게 꽂으면 그 보기 좋잖아요. 보기도 좋고 이게 흙이 여기 구멍 안 막아요. 여기 좋아요. 딱하게 네 군데 동서남북 네 군데 유공간을 이렇게 심습니다. 유공간 심어가지고 흙으로 이렇게 밀어 넣고 흙으로 밀어 넣고 고작업하면 지금 새벽 한 1시 반 정도에 지금 거의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 같이 해주신 분들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에 약 칠 때는 살충제, 살균제 같이 칩니다. 살충제, 살균제. 이건 뭐 나가충 하는 살균제, 입제로 된 살균제, 살충제 막 치고 있습니다. 막 비는 부슬부슬 오고 그때는 이제 나무는 최종 목적지까지 딱 옮겨놨기 때문에 뭐비 와도 뭐 상관없습니다. 살충제하고 살균제 지금 양쪽에 일단 치고 그다음에 생명정 섞어놨던 생명정 100포 가지고 흙 개놨던 흙 지금 밀어넣고 있습니다. 예, 밀어넣고 요 공간에 네 군데 꽂아놓고 그다음에 요 주사기 이거는 전에 사진이 아니네. 이거 요 공간 만드는 작업합니다. 요 공간 만드는 작업. 사진이 좀 뒤바뀌었네요. 몇 장은. 들어가지고 요 제자리에 옮기는 제자리에 앉힌 작업이네요. 사진이 몇 장 앞뒤가 좀 바뀌었네요. 그다음 불필요한 요 걸었던 와이어 그다음에 밴더 이런 거는 회수할 수 있는 거는 다 회수를 이리 했습니다. 그다음에 H빔은 그대로 이렇게 놔놨습니다. 왜냐하면 무게 때문에 H빔 이 뽑아버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H빔 뽑아버리면 나무가 원래 앉혔던 자리가 아니고 기울어지기도 합니다. 나무를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한 90도로 제가 틀었거든요. 90도로. 왜냐하면 어, 이 아파트 단지 이 주민들이 입주민들이 딱 봤을 때 나무가 가지가 하나 둘셋 네 개 탁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환영한다는 이런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나무를 90도로 제가 틀어놨어요. 이거 옮긴 이식 공공기념으로요. 기분 좋잖아요. 뭐 사람 안 다치고 옮겼으니까. 아파트는 이쪽에 쓸 거예요. 이쪽에 쓸 겁니다. 이쪽 방향. 그러면 가지가 4개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4개가.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를 향해서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사람으로 따지면 이렇게 벌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되도록 그렇게 나무를 돌렸어요. 그리고 원래 있던 그 마을 안내석, 마을 표지판, 마을 표지석 돌멩이 있는데 그것도 이 시행사가 어디고 다 버린다 하는 거 나무 버리면 안 된다고 이 추억이 남아 있는 긴데 기념물인데 버리면 되냐고 이 돌도 옆으로 이리 옮겨놨습니다. 그 작업은 이제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요 공간 네 군데 이렇게 꼽아놓고 흙으로 메꾸고 그 다음에 철수하는 겁니다. 이 500톤 크레인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작업을 또 못하는 공간이 있고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봐야 됩니다. 철수하는 겁니다. 500톤 크레인. 그 다음에 그 다음날 12월 3일이네. 2021년. 그러니까 5일째 작업입니다. 쭉수기, 황토 마감하고, 그 다음에, 봉투 굴삭기 남아가지고, 물주머니 다듬는 작업. 이것도 하루 종일 걸립니다. 이 작업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날 이제 이식한 날 이제 요거 작업하고 있어요. 뭔 작업하냐면 위에 그 반생하고 끈하고 불필요한 모래주머니 이런 거 다 제거하는 작업합니다. 가타기로 이제 쭉 끊어내는 겁니다. 가타기로. 네. 쓰레기들 다 치우고. 그 다음에 고압 살수기로 청소 깨끗하게 했습니다. 청소 깨끗하게. 깨끗하게 씻거나야지 말끔하게 이쁘게. 이사 갔으니까. 원래 요 자리에서 요렇게 옮겼어요. 45m, 50m 이 정도 옮겼어요. 이렇게. 원래는 여기 건너편에 공원으로 갈 계획이었는데 공원으로 못 옮길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깨끗이 채수시키고 그 다음에 부직포 남았던 거를 이렇게 밑에 감아놨습니다. 왜 감아놨을까요? 다음 작업하시는 거 보면 부직포 작업하고 유공간 꽂고 나머지 작업을 스카이 불러서 이제 엔진톱 가지고 가지 부러진 가지들 이식하면서 부러진 가지들 뭐 이런 것들 정리 싹 합니다. 정리하고 상체 도포제 바르고 그 다음 외과 수술하고 그런 작업해서 마무리 작업이 깨끗하게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옛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명품을 만든다. 이런 것도 다 기본적으로 껍데기 까지고 이런 것도 깨끗하게 문제없게 해줘야 이런 작은 차이가 그 사람의 능력과 나무에 대한 애정 수준을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고압 살수기 가지고 고압 세척기 가지고 깨끗이 씻은 겁니다. 나무 뭐 특별하게 많이 부러지거나 까진 데 없이 이식이 비교적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살충제 살균제 가지고 농약 좀 쳐놨습니다. 듬뿍 쳐놨습니다. 이게 이제 물주머니 만드는 작업합니다. 주머니는 바지 가지고 이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옆에 돌 가지고 이 샀는 작업, 봉투 굴삭기가 하고 저는 올라가서 스카이 타고 올라가서 이제 외과 수술 상처난데 도포제 바르는 작업 계속하고 이런 작업 계속 했습니다. 이 스카이 타면 요 안전벨트 보이죠? 안전벨트 꼭 해야 됩니다. 안전벨트 기본입니다. 이 안전벨트 일 하시라고 제가 사진 찍거든요. 상체 도포제 바르고 외과 수술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가위로 잘라내고 톱으로 잘라내고 그런 작업 일이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부직포 깔아놓은 것은 황토나무 약손을 이렇게 바를 거예요. 바를 건데 이 황토나무 약손이 이게 막 떨어지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발리라고 여기에 부직포를 이렇게 삥 둘러놨어요. 그러고 나서 흡착포를 이렇게 바릅니다. 흡착포를 돌려서. 그리고 이게 핸드타카 있잖아요. 핸드타카 가지고 이 굴곡 부위 따라서 타카로 탁탁탁 치면서 예. 나무를 어디까지 감냐면 위에까지 이렇게 탁 감았어요. 이것도 감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까지 찢어가지고 돌려갖고 이리 이쁘게 마감하려면 어렵습니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런 게 좀 기술자들이 기술이 이런 겁니다. 마감을 얼마나 꼼꼼하게 잘하느냐. 이 칠할 때 밑에서부터 칠하면 안 됩니다. 위에서부터 칠해 내려와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이거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칠해야 된다 이러니까 막 발밑에부터 막 칠하는 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안 됩니다. 위에부터 칠해야 돼요. 칠은 이런 부분은 좀 지저분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솔하고 물 묻혀갖고 빨리 닦으면 지워집니다. 이거는 듬뿍 칠해주면 됩니다. 황토나무 약손 이 좋습니다. 이거 이식 작업할 때는 선생님들 작업하시는 분들은 요거 황토나무 약손 이거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거 황 사장님 이거 만들었어요. 진주 계시는 사장님입니다. 어? 이 표지석입니다. 표지석도 그냥 버리라 하는 거를 버리면 됩니까? 이거 원래 또 옮겨놔야죠. 어?
이식 작업하고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나무 결 따라서 황토나무 약손 이렇게 바르면 애들이 2년간 유지돼요. 그 다음에 동해를 방지할 수 있어요. 동해 방지. 그 다음에 맹아지를 방지합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방지합니다. 균류도 방지하고. 그래서 이게 동해 방지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통기는 또 잘 되고, 그 다음에 나무 보호하는 역할은 뭐 최고입니다. 자, 돌 가지고 밑에 보시면 돌 가지고 이 그 물주머니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작업했어요. 그다음에 이 작업은 1차로 작업을 해 놓은 거고 나머지는 다시 조경업체가 이 아파트 건설하는 그 공정에 따라서 아마 이게 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담당하는 이하고 이 하고 뭐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적용할 때 이게 공공용지인데 적용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1번 지피, 관목류 절대로 심으면 안 된다. 우리 그 미관상 보기 좋으라고 여기 옆에 뭐 잔디도 하고 연산홍이나 뭐 철쭉 같은 거 막 심어 놓기도 하거든요. 이 절대로 심으면 안 됩니다. 이 노구수 옆에는. 왜냐하면 비가 오면 피퓨리하고 관목류 얘들이 영양분 수분 다 빨아당기기 때문에 이 노구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노구수만의 전용 공간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이 너티나무에 가장 적절한 최소한의 조경만 해라. 제가 뭘 하라 그랬냐면 솥대를 세워라. 인간과 신을 연결해주는 그런 솥대, 돌로 만든 돌솥대 세워라. 그 다음에 돌장성 세워라. 이게 지기가 좀 시기 때문에 돌장성으로 좀 누를 필요가 있다. 그 얘기 해놨어요. 근데 막 들을라나 안 들을라나 모르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들 필요한 것만 듣거든요. 이 진짜 중요한데. 그 다음에 하나는 돌로 만든 재단을 하나 앞에 설치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을라나 안 들을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이 일을 옮겨놓고 불삭기 작업하고 있고 또 이 작업도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나머지 팀들을 이제 철수시키고 그 다음에 작업 끝나고 한 일주일 좀 있다가 물 주는 작업 작업하고 나서 바로 물을 줬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물을 또 한 번 줬어요. 물 줄 때 뭐 옆에 이런 유공간 심어놓는데 유공간 불필요한 이런 다 껍데기 까고 여기 위에 다른 돌들이나 흙이 안 들어가도록 탱 붙여가지고 막 한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이런 게 좀 정성이거든요. 이런 게 그냥 요공간만 뻥 뚫어갖고 이거를 막 거꾸로 덮어놓고 그러지 말고 있는 스테인리스 모기장이거든요. 스테인리스 모기장 이거 좀 끊어가지고 이렇게 고정시키면 보기도 좋잖아요. 다른 벌레나 뭐 이런 것도 안 들어가고 물은 또 잘 들어가요. 물 넣을 때는. 물 줄 때는 이 수압이 워낙 세기 때문에 물차 불러갖고 주면 그냥 막 주면 여기 땅이 막 푹 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이런 PP 포대 하나 찢어가지고 이렇게 깔고 그 위에 박스 안에 넣고 그 다음에 물 넣으면 이 땅이 좀 덜 파이잖아요. 덜 파이니까 그런 것도 작은 차이거든요. 이런 게. 물 막 내려가 쏟아질 거잖아요. 물을 흥건하게 한 번씩 줘야 됩니다. 상처 도포제로 이리 바른 부분들입니다. 다 깨끗하게 정리가 다 됐습니다. 물을 이렇게 그득 담아 놔야 됩니다. 원래는 요만큼 있었는데 물이 많이 밑으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한번 주고 그 다음에 한 열흘 정도 있다가 겨울 날씨를 보니까 올 겨울에 뭐 동해가 엄청 심하다 그래서 또 걱정이 돼가지고 보온덮개 또 덮은 작업 보온덮개 가가지고 또 올라가서 보온덮개로 이제 작업을 했어요. 보온덮개 하는데 그래도 나무 보온덮개 작업을 해놓으면 겨울을 좀 더 잘 견딜 겁니다. 나무가. 그래서 보온덮개 작업을 둘러가지고
바람에 불어도 안 날리게 모래주머니 얹고 이렇게 해서 보온덮개 작업을 마무리했어요. 보온덮개 4개, 4롤 들어갔습니다. 3개 하면 될 것 같은데 4개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가 얼지 않고 겨울 잘 견디고, 내년 봄에 이 보온덮개는 겨울 지나자마자 날씨가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춥지만은 이럴 때 빨리 벗겨내야 된다. 무조건. 그래야 땅이 빨리 녹아요. 그리고 뭔 작업해야 되냐면 옮긴 이 나무는 영양제, 무조건 그 비생물적 피해에 강한 영양제, 동물성 아미노산, 해초 추출물, 그 다음에 뭐 살균제, 비온 좀 비쌉니다. 메타이 비싼 건 3만 원인가 이런 것들 좋은 약재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살균제, 살충제도 수시로 보고 치고, 이런 녹어서 옮겨놓은 게,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 사람으로 따지면 90 먹은 노인을 중환자실에 눕혀놓은 거하고 똑같거든요. 아무 조치 안 하고 중환자실에만 눕혀놓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수시로 가서 들여다보고 그 필요한 가장 적절한 조치를 전문가들이, 최고의 전문가 아닙니까? 나무의사들이 가서 봐야 됩니다. 그냥 나무에 애정을 가진 나무의사들이 한테 의뢰를 하셔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무의 가장 적절한 관리를 할 거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무 이식하고 이럴 때는 경험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경험, 경험. 이 경험이 많다는 거는 위기 상황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느냐. 유연하게. 그게 이 경험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경험이 없으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태에 직면하게도 돼요. 이 또 인사사고 날 가능성도 많아요. 밤늦게 막 새벽까지 작업하고 그래 보십시오. 경험 없으면 막 거둥지둥합니다. 세상에 300톤으로 못 드는 나무가 존재하다니 뭐 이래 뿐이면 멘붕 와쁩니다. 그러면 뭐 작업하는 사람들 막 며칠째 지금 막 계속 12시까지 작업하고 이랬는데 또 작업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위로도 좀 해줄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게 다 어디서 나오냐,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분들한테 꼭 의뢰를 이리 해서 좀 배우셔야 돼요. 배우실 기회가 있으면. 이게 이제 마지막 12월 16일이네요. 그 이후에도 제가 한번 출장 가는 길이 있어서 방문을 했는데, 이 사장님이 좀 하셔야 될 건데, 이식 작업, 시청하고 제가 전화를 한 2번씩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참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어차피 저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 나무를 옮겼거든요. 기술을 집약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를 옮겼는데, 관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관리가. 관리 못하면 이 진짜 관리 못하면 안 되는데, 관리를 좀 잘해야 돼. 저는 제가 여기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끝인데, 관리를 좀 잘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제 노거수 옮기는 A에서 B까지 장소 옮기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노거수 옮길 때는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 기본만 나와 있고,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오냐? 여기에서 나옵니다. 현장에서 나옵니다. 경험에서 나옵니다. 두 개를 잘 접목하고 융합을 이리 해서 좋은 의사들이 되고, 또 나무를 또 살리고, 그렇게 하면 기분도 좋잖아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간 59분이네. 30초만 있으면 1시간인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59분 39초 40초네요. 자, 오랜 시간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게 무료니까 탁탁 넘어가면 돼요. 유튜브 혹시나 올라가 있으면.